3일 전, 정확히는 2025년 10월 16일 새벽 2시 43분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변기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죠. 물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녹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래된 하숙집이니까 배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절대 녹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났거든요. 비린내요.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역한 뭐랄까. 피냄새 같은 거였어요. 저는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피냄새를 압니다. 의무대에서 부상자 응급처치할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일단 처음부터 제 얘기를 꼭 들어보셔야 해요. 믿기지가 않아서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한 하숙집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래된 3층 주택을 개조한 하숙집입니다. 2주 전인 10월 3일에 이사를 왔어요. 저는 김태현 32살, 마포에 있는 IT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세 45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 회사에서 걸어서 20분 거리라 출퇴근하기 딱 좋았고 집주인 할머니께서 관리를 잘하셔서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방은 6평 정도로 작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날, 그러니까 10월 2일 저녁에 이전에 이 방을 쓰던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중개해주신 분이 전 입주자 연락처를 알려주셨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셔서 먼저 인사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 사람이 답장을 보낸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들어오신다고 들었어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화장실 쓰고 나면 변기 뚜껑 꼭 닫으세요. 특히 밤에요. 그리고 밤에 여자 보시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좀 이상한 문자였지만 변기 뚜껑 닫는 건 위생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무슨 여자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요. 그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저녁 짐을 대충 풀고 나서 집주인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70대 후반쯤으로 보이셨는데 정정하셨어요. 작은 체구에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셨지만 목소리는 또렷하셨죠. 잘 왔어요. 우리 집은 규칙이 간단해요. 밤 11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시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잘하고 그리고 화장실은 공용이니까 깨끗이 쓰세요. 특히 변기는 쓰고 나서 뚜껑 꼭 닫아주시고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2층에 다른 분도 계시나요?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당신 혼자예요. 원래 2명 봤는데 1명이 한 달 전에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지금은 비어 있어요. 다음 주에 3사람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조용하게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푹 쉬세요. 2층 끝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복도 끝이라 조용했고 화장실은 복도 중간에 있었어요. 공용이지만 저 혼자 쓰는 거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작은 냉장고와 책상, 옷장, 침대가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오래된 집이지만 할머니께서 관리를 정말 잘하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변기도 새 것처럼 깨끗했고 타일도 반짝반짝했죠. 샤워를 하고 볼일을 본 후 물을 내렸습니다. 레버를 누르는 순간 쏴악 하는 소리가 굉음처럼 울려 퍼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가 정말 컸거든요. 그냥 좀 큰 정도가 아니라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어요. 아, 배관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새벽에는 진짜 조심해야겠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보통 변기 물 내리면 5초 안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 변기는 한참을 소리를 냈습니다. 15초는 좋게 된 것 같았어요. 쏴 하는 소리가 계속되고 마지막에는 꾸르륵, 끙끙 하는 이상한 소리까지 났죠.
마치 배관 어딘가에 공기가 차서 끙끙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배관이 진짜 오래됐나 보네 하고 생각하며 뚜껑을 닫고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출퇴근하고 씻고 자고. 할머니도 친절하셨고 조용한 동네라 만족스러웠어요. 2층에 저 혼자라 더 좋았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신입 환영회였는데 제가 막내라서 술을 꽤 많이 받았어요.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마신 것 같은데 취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11시 반쯤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열쇠로 내 방 문을 여는데도 손이 떨려서 한참 걸렸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옷도 안 갈아입고 누워 있었죠. 그런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화장실이 급해지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봅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복도로 나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봤는데 끝나고 물을 내리려고 레버를 눌렀더니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취한 상태라 당황했어요. 이거 큰일인데. 변기 뒤쪽 물탱크를 보니까 물이 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안에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장났나? 어떡하지? 1층으로 내려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싶었는데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 깨우기가 미안했어요. 그냥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냥 놔둘까 하다가 그래도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층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 문 앞에 섰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어두운 복도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계셨는데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긴팔 티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죠. 화장은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2층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난 것 같아서요. 물이 안 나와서. 제가 말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가끔 그래요. 제가 봐드릴게요. 올라가시죠. 저는 박민지라고 해요. 1층 작은 방 쓰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2층에 들어온 지 사흘 됐어요. 근데 1층에 다른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가 2층은 저 혼자라고 하셔서. 네, 저 평일에만 여기 있어요. 회사가 이쪽이라서요. 주말엔 집에 가고요. 그래서 낮에는 거의 안 보이죠. 민지 씨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변기 뒤쪽 물탱크를 열어보시더니 아, 이거 부품이 살짝 빠졌네요. 잠깐만요 하시며 손으로 뭔가 만지작거리셨어요. 그리고 물탱크 옆에 있는 밸브를 돌리시더니 됐어요. 물 들어오죠? 하셨습니다. 정말로 철철철하는 소리와 함께 물탱크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우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오래된 집이라 가끔 이런 일 있어요. 물탱크 안에 부품이 낡아서 헛돌 때가 있거든요. 그냥 다시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제가 여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밤늦게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자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술 드신 것 같은데 물 좀 드실래요? 제 방에 생수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내 방에도 있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푹 쉬세요. 민지 씨가 1층으로 내려가시고 저는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는데 생수가 없었습니다. 아, 사오는 거 깜빡했네. 그냥 수돗물을 마실까 하다가 민지 씨가 생수 있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1층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작은 방 문을 노크했습니다. 민지 씨, 죄송한데 생수 한 병만 얻을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작은 방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상, 침대, 작은 옷장. 미니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주셨습니다. 앉으세요. 물 마시고 가세요.
의자를 권하셔서 앉았습니다.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속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드셨나 봐요? 민지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신입 환영회였는데 제가 막내라 술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회식 문화가 참 힘들죠. 책상 위를 보니 노트북이 켜져 있고 옆에 맥주 캔이 하나 있었어요. 카스였습니다. 평범한 한국 맥주요. 일하시다가 맥주 드세요? 네, 주말에 해야 할 일 좀 하고 있었어요. 맥주 마시면서요. 태연 씨도 한 캔 드실래요? 술 더 드시면 안 되려나? 아, 저 술 좀 세거든요. 한 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민지 씨가 냉장고에서 카스를 2캔 더 꺼내셨어요. 사실 오늘 제가 좀 우울해서요. 혼자 마시려니까 심심했는데 같이 마셔주시면 감사하죠. 캔을 따서 건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민지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얘기, 일 얘기, 취미 얘기. 민지 씨는 IT 쪽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랑 비슷한 분야였죠.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야근도 많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집에 가서 쉬어야 해요. 저도 비슷해요. 우리 회사도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한 캔을 다 마셨을 때 민지 씨가 한 캔 더 할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저는 괜찮아요. 이미 많이 마셔서. 그래요? 근데 저는 좀 더 마시고 싶은데 혼자 마시기 심심하네요.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볼이 발그레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한 캔만 더요. 또 캔을 땄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민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혼했거든요. 아, 3년 결혼 생활하다가 작년에 갈라섰어요. 성격 차이였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집도 나와서 여기 평일에만 머물고 주말에는 경기도 집에 가요.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술자리에서 개인사를 나누는 거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오히려 혼자가 편해요. 태연 씨는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저도 혼자예요.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2캔을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더 올라왔어요. 민지 씨도 취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더 빨개졌고 말투도 약간 느려졌어요. 태연 씨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한테 물도 안 받아도 됐는데. 아니에요. 제가 목말라서 온 건데요. 오히려 제가 밤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거든요. 민지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냥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태연 씨. 네. 혹시 오늘 밤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저 너무 외로워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취해 있었고 외로웠고 민지 씨가 좋았으니까요. 저도 괜찮아요. 민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왔어요. 키스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지 씨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었지만 술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손이 제 목 뒤로 올라왔고 우리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솔직히 자세한 기억은 가물가물해요. 취해 있었고 너무 피곤했거든요.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건 민지 씨 피부가 차갑고 부드러웠다는 것,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스칠 때 축축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좋았다는 것. 외로움이 조금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내 방 침대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오전 9시 37분. 회사에 지각할 시간이었어요. 급하게 일어나려다가 두통이 확 왔습니다. 숙취가 심했어요. 어젯밤에 민지 씨 방에 있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민지 씨 방에서 잠들었는데 어떻게 내 방에 와 있는 거지? 민지 씨가 데려다 준 건가? 아니면 제가 걸어온 건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시트는 깨끗했습니다. 내 옷도 제대로 입고 있었어요.
꿈이었나? 아니야, 분명 진짜였는데. 목에 손을 대봤습니다. 약간 따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목에 붉은 자국이 몇 개 있었습니다. 키스마크였어요. 진짜였구나. 회사에 전화해서 몸이 안 좋다고 연락하고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1층으로 내려갔어요. 민지 씨한테 어젯밤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거실에 할머니만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민지 씨 출근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민지 씨요? 누구? 어젯밤에 1층에서 만난 분이요. 박민지 씨요. 화장실 고쳐주시고.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박민지를 만났다고요? 할머니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어젯밤에 1층 작은 방에 계셔서 같이 술도 마시고. 할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안 돼. 또 나타났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앉으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박민지는 내 딸 이름이에요. 네? 내 딸이요. 15년 전에 죽었어요. 이 집 2층 화장실에서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10년 겨울이었어요. 민지가 22살이었죠.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2층에 남자 세입자가 한 명 있었어요. 27살 젊은 사람이었는데 민지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었나 봐요. 자주 올라가서 같이 얘기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회식하고 술 마시고 들어왔대요. 화장실이 고장나서 민지가 올라가서 고쳐줬고요. 그리고 민지 방에서 같이 술을 마셨대요. 그날 밤 두 사람이 가까워졌나 봐요. 다음 날 아침 민지를 찾았는데 2층 화장실 욕조에서 물에 잠긴 채로 죽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음주 후 임욕중 사고사로 결론 났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고 익사한 거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민지는 술을 잘 못 마셨거든요. 맥주 한 캔만 마셔도 취하는 애였는데 그날 밤 방에 맥주 캔이 6개나 있었어요. 다 빈 캔이었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다음 날 아침에 사라졌어요. 짐도 다 두고 그냥 도망갔어요. 경찰이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안 됐어요. 그 이후로 15년간 민지가 계속 나타나요. 2층에 젊은 남자 세입자가 들어오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타나서 접근해요. 처음엔 친절하게 대하고 어느 날 밤 함께 술을 마시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남자들이 죽어요. 다 2층 화장실에서요. 지난 15년간 7명이 죽었어요. 전부 익사였어요. 욕조에서 변기에서요. 경찰은 매번 사고사로 처리했지만 저는 알아요. 민지가 데려간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젯밤에 만난 사람은 죽은 민지예요. 귀신이에요. 원한을 품고 떠나지 못한 귀신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오늘, 지금 당장. 할머니, 이게 무슨... 제발요.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나가야 해요. 한 달이 지나면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민지가 붙잡으니까요.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지 씨가 밤에 갑자기 나타났던 것, 차가웠던 피부, 어떻게 내 방까지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2층으로 올라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노트북, 옷, 세면도구를 빨리 챙겼어요.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방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태연 씨? 민지 씨 목소리였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제가 태연 씨 방까지 데려다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근데 급한 일이 생겨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는 평범했습니다. 어젯밤처럼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급하게 나가야 해서요. 태연 씨, 어젯밤 좋았잖아요. 저희 좀 더 알아가면 안 될까요? 저 태연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민지 씨. 저 정말 가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낮고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함께 있기로요. 영원히요. 어젯밤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그런 약속 안 했는데요. 했어요. 분명히요. 기억 안 나요?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을 막았어요. 나가주세요. 왜 그러세요? 저예요, 민지요. 어젯밤 함께 있었잖아요.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제발 나가주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나간 건가? 창문을 통해 밖을 봤습니다. 1층 현관 쪽을 봤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어디 간 거지? 그때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요. 쏴 하는 변기 물 내리는 소리였어요. 근데 아무도 화장실에 간 적이 없는데요. 복도로 조심스럽게 나가봤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변기 뚜껑이 열려 있었고 물은 정상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약간 뿌옇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봤습니다. 물속에 뭔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었어요. 긴 검은 머리카락이 물속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냄새가 이상했어요. 하수구 냄새 같은데 뭔가 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변기 물을 내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내렸어요. 맑은 물이 채워졌습니다. 머리카락도 사라졌어요. 환각이었나? 내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방문이 안 열렸어요. 손잡이를 돌리고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온 힘을 다해 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2층이라 뛰어내리기엔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열렸습니다. 잠긴 것도 아닌데 마치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경찰에도 전화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송 실패했어요. 와이파이도 끊겼어요. 갇혔습니다. 완전히요. 그날 밤이 됐습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었어요. 창문도 문도 안 열리고 연락도 안 되고요. 배가 고팠지만 방에 먹을 게 없었어요. 물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였어요. 내 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연 씨, 민지 씨 목소리였어요. 왜 나가려고 해요? 우리 함께 있기로 했잖아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안 돼요. 이제 한 달 동안 함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물속으로요. 저도 외로워요. 15년간 혼자였어요. 이제 당신이 함께 있어줘야 해요. 문틈 아래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은 계속 들어왔어요. 방 안으로요. 화장실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쏴 하는 변기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소리였어요. 복도 쪽 문틈으로도 화장실 쪽에서도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이 빠르게 차올랐어요. 발목, 종아리, 무릎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깨려고 의자를 집어 던졌어요. 창문은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처럼 단단했어요. 물이 허리까지 찼을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지 씨가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맨발이었어요. 이제 함께 가요. 물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게 다가왔어요. 싫어요. 가지 마세요. 뒤로 물러났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민지 씨가 제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요. 아프지 않아요. 그냥 물속에서 잠들면 돼요. 편안해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제 몸에 밀착됐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항했지만 힘이 너무 셌어요.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물속에서 민지 씨가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혼자 아니야. 계속 아래로 끌려갔습니다. 방 바닥을 뚫고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내 방 천장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만져봤어요.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물도 없었어요. 꿈이었나? 핸드폰을 봤습니다. 10월 7일 오전 8시 12분.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걸까?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열렸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도 정상이었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다 꿈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갑자기 가고 싶어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화장실에 갔어요. 볼일을 보고 물을 내렸습니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정상적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물이 다시 차오를 때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약간 뿌옇게 흐렸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역한 냄새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봤습니다. 물속에 뭔가 떠 있었어요. 붉은 것이었어요. 물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피 냄새가 났어요. 뭐야? 물을 다시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차오른 물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내렸습니다. 계속 빨간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27일 남았어요, 오빠. 돌아봤습니다. 민지 씨가 화장실 문에 기대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친해져요. 한 달 동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함께 가요. 약속이에요. 그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10월 16일입니다. 앞으로 20일이 남았어요. 매일 밤 민지 씨가 나타납니다. 방문을 두드리고 복도를 걸어다니고 화장실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변기에서는 매일 빨간 물이 나와요. 피 냄새가 나요.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문도 창문도 안 열려요. 핸드폰도 방 안에서는 안 터집니다. 할머니는 매일 문 앞에 음식을 놔두지만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으세요.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물에 잠기는 꿈이요. 민지 씨가 절 끌어안고 물속으로 데려가는 꿈입니다. 깨어나면 침대 시트가 차가운 물에 젖어 있어요. 20일 후 11월 6일이 되면 저도 2층 화장실에서 발견되겠죠. 욕조에 잠긴 채로요. 경찰은 또 사고사라고 할 거예요.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노고산동 하숙집 2층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특히 밤에 예쁜 여자가 친절하게 대한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물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영원히요. 이 영상은 2025년 11월 7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하숙집 2층에서 발견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촬영자 김태현 32세 씨는 11월 6일 새벽 2층 화장실 욕조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후 임욕 중 익사한 사고사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폐에서 검출된 물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욕조의 물은 맑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